알겠습니다. 우리 일단 먼저 2021년 고3 3월 모의고사 38번 문제 같이 문제에 대한 풀이법과 해설 해볼게요. 아마 해석도 중요한데 문제 푸는 연습도 좀 중요해서 문제랑 지문하고 동시에 펴놓으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 일단 38번 문제를 보면 수영 혹시 보기 넘기기 불편하면 아니, 괜찮아? 복잡한 게 있긴 있거든. 보면 일단 여러분들 주어진 문장 this to make some sense of this 했던 걸로 해주세요. this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this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추적하는 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키가 되겠지. 그치? 이거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this라는 단어 위와 같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이 키고 우리는 이번 독해 9월 모의고사 특강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전에 this를 이것이라고만 기억했던 중학교 수준의 독해를 넘어서서 this는 문장을 연결하기 위한 주요 연결어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우리 일단 해설하겠지만 여러분들 그 밑에다가 or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 or가 또 하나의 연결된 주요 내용으로 활용이 됩니다. 오케이. 같이 우리 첫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고 이따가 해당 지문에서 필요한 지문을 이 주어진 지문을 넣으면서 문장을 읽는 연습. 그래서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우리 수업 시간 첫 시간에 했던 거 기억, 그치? 실강을 들었던 친구도 있고 못 들었던 친구도 있을 텐데 주제 문제다라는 내용으로 계속 문제를 풀 필요가 있는 게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어떤 맥락에 적절한지에 대한 이해. 이 글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풍향은 계속해서 변화한다 라는 그런 맥락의 글이었잖아요.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이 주어진 글을 어디다 넣으면 전체 주제에 손색이 없겠는지에 대한 내용을 따라가는 형태의 독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Wind direction is usually measured through the use of a simple vane. vane은 우리 주어진 단어였지 풍향계란 단어였고 그래서 wind direction 풍향은 보통 단순한 풍향계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측정이 된다는 거지. 문법적인 사항 보면 is measured는 수동태로서 그지 목적어가 없이 쓰인 문장 구조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is measured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걸 봐서 수동태로 쓰인 것은 적절한 부분. 그치? This is a simple a paddle of some sort or mounted on a spindle. 이렇게 있습니다. 또 semicolon. When it catches the wind, it turns so that the wind passes by without obstruction. 마찬가지로 이거지. 이것은 그치? 1번 사이에 in order to 자체를 넣는 것은 조금 문맥상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바로 이어서 독해를 해보면 이것은 뭐래요? Simply a paddle of sort of mounted on a spindle. 그치? 여러분들 선생님 저번에 설명했죠 문법 시간에 mounted라는 이 pp가 그쵸? salt라는 종류 명사 뒤에 써져 있으면 항상 뭐가 생략된 거라고 그랬지? pitch is가 생략된. 결국에는 mounted가 salt를 수식해주는 구조를 우리는 일단 이해하면 되는 거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영어 자체에 대한 구조 이해를 위해서는 pitch is가 생략된 구조구나 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mount는 우리 아까 어휘 따로 보진 않았지만 예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뒷부분 어휘를 다 보긴 했어요. 오늘 선생님이 따로 보게 시키진 않았는데 mount는 고정하다, 설치하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회전축에 고정된 일종의 어떤 패들 이렇게 젓는 거 있잖아요. 요 모양의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풍향계 여러분들 알잖아요. 풍향계 바람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바람 부는 속도에 따라서 이 바늘이나 이런 것들이 갈려지게 돼요. 그래서 바람을 받는 뒤에 넓은 면적의 노가 있고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패들이라는 거는 요 패들 있잖아요. 노를 저 요 패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회전축에 고정된 다 알죠, 여러분? 회전축에 고정된 풍량계의 모양을 설명했던 문장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구조냐면 세미콜론은 항상 우리 영어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쓰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즉 when it catch the wind 이 풍량계가 그치, 바람을 맞았을 때 그치, it turns 즉 그건 돌아간다. 뭐하도록? 바람이 그치, without obstruction 방해 없이 지나가도록.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지나가는 방향대로 여기에 서 있게 만드는 구조인 거지.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서 있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서 있는.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보게끔 만들어주는 구조 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했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면 그치, 이런 내용을 이제 풍량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어요. 근데 우리 주어진 문장은 그치, 시간에 따라서 어떤 기록되는 어떤 그 방향에 대한 개념을 썼기 때문에 일단 풍량계 자체를 설명했던 내용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2번도 아닌 걸로 판단이 돼, 그치? 그래서 the direction is recorded, but if you ever had a chance to watch a wind vane on a breeze day, you will notice that there is a lot of variation in the direction of wind flow a lot.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영어에서 이 이탈리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사실은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이제 특수한 표현인 거지. 여러분들이 그런 뭐 또 책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처럼 굉장히 많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쓸 때도 이렇게 이탈리체라는 누워서 쓰는 책을 쓰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향은 기록된대. 그런데 if you ever have a chance to watch a wind vane on a breeze day, 이 breeze day는 산들바람이라는 이제 용어로 쓰이는데 이 산들바람이 부는 날에 이 풍량계를 관찰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너는 notice that 이하를 눈치챌 거래, 알아챌 거래. 뭐냐면 굉장히 많은 variation, 변화가 있다는 것을. 그치? 특히 어떤 바람의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a lot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뭔가 이 wind direction이라는 개념으로 그치? 이 산들바람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향의 변화가 있음을 전제로 또 하나 내용을 풀어가고 있는 구조인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랑도 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this랑은 또 맥락이 잘 안 맞는 걸로 보여져. 그래서 이제 다음 문장을 또 이 영어가 보는 거지. Sometimes the wind can blow from virtually every direction within a minute or two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이 virtually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어는 뭐야? virtually. 그렇지. 가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상이라는 것도 해석이 좀 안 돼. 여기서 우리 이 모의고사가 어떻게 해석을 줬냐면 거의란 뜻을 씁니다. virtually가 뜻이 거의란 뜻으로 써요. virtually는 거의. 때때로 바람은 can blow 불어올 수 있대. 어디로부터? 거의 every direction 모든 방향에서. 언제 안에? within a minute or two. 여러분들 우리 배웠던 부정관사 있잖아요. 어의 특성상 하나가 뭐라고 했어? 단수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a minute or two. 여기서의 a minute의 앞에 있는 어는 원에 해당하는 거지. 1분 혹은 2분 안에 모든 every 거의 모든 방향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온다. 뭐 여러분도 많이 했었지만 every는 뒤에 단수 명사 direction 자체가 오는 것 모든이지만 그런 내용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요. 그치? 풍량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치? 굉장히 산들바람이 불었을 때 많은 그치? 변화가 있다. 근데 우리가 실제 보면 거의 모든 방향으로 불어온다라는 개념으로 써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문맥상 내용을 보면 그 다음 우리 이 정답이 들어갈 파트가 바로 이 4번 파트에 들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흐름도 이해하기 위해서 해당 주어진 지문을 넣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In order to make some of sense, the average wind direction over an hour is sometimes calculated, or sometimes the direction that wind blew from the most during the hour is recorded.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그치? 1, 2분 안에 모든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치? 1시간에 걸친 어떤 평균적인 풍향을 계산, is sometimes calculated, 때때로 계산되어지고, 혹은 sometimes, 때때로 the direction that wind blew from most during the hour, 그치? 혹은 1시간 동안 가장 바람이 많이 불었던 방향을 기록되기도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는 1시간에 걸쳐서 바람이 불었던 풍향의 속도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그 바람이 불어왔던 방향을 계산하고, 가장 많이 불었던 방향을 계산하고. 그래서 이제 이 거의 모든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행위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치? 두 가지. 그래서 선생님이 5라는 동그라미를 쳐게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행위가 진행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4번이 적절해 보인 것처럼 느껴져. 근데 우리가 사실 확신하기가 어렵잖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냐면 6번 약간 선생님 6번이네. 4번 뒤에 보면 either way에 either 동그라미 쳐봅시다. either way는 either A or B, A 혹은 B라는 우리가 단어에서 기억하지만 하나는 확정한 게 아니라 어떤 하나를 둘 중에 하나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단어라는 거지. 그래서 either way, 어느 쪽의 방향이든 간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 양보절의 의미가 들어가. 어느 쪽이든 it is a generalization and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re can be a lot of variation in the data. 그치?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1시간 안에 지나갔던 그 바람의 속도를 계산했든 아니면 가장 많이 불었던 방향을 계산했든 간에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일반화된다. 일반화된 것이고, 그다음에 it to 가주어 진주어인 거지. that 이하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that 이하가 뭔데? There can be a lot of variation in the data. 그 데이터 안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람은 실제로 산들바람에서 출발해서 1, 2분 안에도 굉장히 많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데 이거를 1시간 동안 조사해보는 결과를 가지고 어느 쪽의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그것은 일반된 방법이다라는 맥락상, 그치? Make some sense of this. 이 this는 앞의 내용을 이해하고 뒤에 나오는 그 문장을 넣어보니 or라는 단어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either랑 연결될 수 있는 맥락이 맞춰지고, 그럼 우리는 4번이 적절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가고, 그럼 우리는 이제 해야 될 게 뭐예요? 선택지를 고르는 우리로서는 5번은 될 여지가 없을까라는 경우의 수를 갖고 읽어보는 거죠. 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 문장 뒤에 보면 It's also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data recorded at a weather station give an indication of conditions prevailing in an area, but will not be exactly the same as the condition at the landscape some distance from the weather station. 그치? 근데 결국 이거는 also라는 내용 여러분 동그라미 also 안 읽어도 될 정도예요. also 보면 구조가 똑같잖아. It is also important. It is also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data. 이 구조에서 그 앞문장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re can be a lot of variation in the data에서 나오는 것처럼 also는 앞에 있는 내용은 같은 내용을 받아줘야 되는. 그럼 도대체 이 데이터 안에 많은 변화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어떤 의미인데? 라는 거를 또 부연 설명해주는 also라는 것을 체크를 하면
이 주어진 문장이 5번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한 문제 한 문제를 굉장히 좀 정성스럽게 풀고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영어 4대 어려운 주요 파트를 다 맞은 학생이 아직 한 명도 없단 말이지.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독해 자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대한 연습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 그냥 독해에 의존해서 흐름에 따라가지만 말고 영어라는 글 자체가 갖고 있는 키워드를 잘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연습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다시 돌아올게요. 주어진 문장 가서 보면 this 동그라미 쳤고 5월 동그라미 쳤고 4번 뒤에 either 동그라미 쳤고 5번 뒤에 also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글 흐름을 쭉 이어가는 형태의 패턴을 보게 되고 사실은 38번은 이렇게 순적으로 쓰여져 있지만 우리 뒤에 보는 두 문제 이상은 다 however가 연결된 지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바뀌는 또 파트를 찾아야 되는 연습도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또 그렇게 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38번 같이 읽어보고 한 10분, 지금 20분 조금 안 됐는데 10분 쉬었다가 우리 어휘 시험까지 봤으니까 7시 반에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반에 볼게요. 되게 좀 재밌었던 글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묶음 가격, 개별 가격의 어떤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글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아까 여러분들 먼저 문제 풀었던 페이지 56페이지 보면 주어진 문장을 보면 Some organizations, however, are on bundling in favor of a more itemized approach, sometimes called La carte pricing. 그치? 또 이탈리체로 써져 있는 부분. 뭔 소리야? 봤더니 밑에 따로따로 가격을 책정하는 가격 정책 뭐 이런 거 내용이었었잖아요. 여기서 나왔던 핵심적인 키워드는 however 동그라미 치시고 앞과 뒤에 문장이 바뀌는 형태의 구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번들링과 언번들링을 구별하는 단어로 아마 분명히 문제가 출제될 걸로 보여져요. 왜? 첫 문장을 보니까 Bundle pricing is packaging together two or more products, usually complementary ones to be sold for a single price, which is unusually considerably less than the sum of the prices of the individual products.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번들이라는 건 이제 묶음이라는 뜻이지. 여러분들도 아마 인터넷 거래하게 되면 번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렇지? 펜 같은 거 번들로 팔거나. 근데 또 번들이 우리한테는 또 그렇게 쓰이지 않나요? 케이스가 없이 조금 저렴하게 파는 걸 번들이라고 하는데 조금 잘못 쓰는 단어긴 해. 번들은 묶음으로 팔아야 되는 건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박스 없이 그거 있지 않아요? 그런 거?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번들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하여튼 이렇게 싸게 파는 걸 우리가 보통 온라인에서 번들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렇지? 실제 번들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는 묶음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 그래서 bundle pricing, 묶음 가격이라는 것은 그지? packaging together, 함께 묶여 있는 것이다, 포장하는 것이다라는 거지. 뭐를? two or more, 두 개 혹은 더 이상을. 그래서 이 컴마가 기본적으로 삽입어구로서 보충 설명해 주는 거지. 보통 어떻게 된대? 보통 complementary, 보완 제품, 그치? 보완 제품을 한두 개 더 묶어서 파는 것을 우리가 bundle pricing이라고 한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to be sold가 이 two or more product를 수식해주고 있는 구조인 거지. 그치? 하나의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그치? 보통 보완제들을 두 개 혹은 그 이상으로 묶는 것을 번들 가격이라고 한다. 또 이 single price를 수식해주는 게 관계대명사의 계속조용법 which is usually. 그치? 그리고 이것은 보통 어떻게 된대요?
상당히 considerable 상당히 더 less 싸대 저렴하대. 그치? 뭐보다 어떤 개별적인 프로덕트의 가격의 합보다 더 싸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설명을 해주지. 이 bundle pricing facilitates customer satisfaction and what slow-moving products are bundled with the products with higher turnover can help a company stimulate sales and increase revenues. 이 묶음 가격은 어떻게 한대요? facilitate라는 단어는 촉진하다, 손쉽게 하다라는 단어이고, 우리 여러분들 뭐 교재에 따라서 단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보시고, 우리가 앞에 교재 지난 시간에 봤던 38,9번에 보면은 facilitate는 촉진하다, 쉽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여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을 손쉽게 하고, 왜? 우리도 1+1 사면 굉장히 좀 더 뭔가 수혜를 입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한대요? When slow moving product. slow moving은 여기서 늦게 움직인다는 뜻보다는 잘 팔리지 않는 이라는 제품으로 쓰여 있어요. 스스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늦게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이 bundled with product, with higher turnover 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complementary 보완제가 하나는 덜 팔리고 하나는 잘 팔린 게 묶여 있으면 어쨌든 이걸 사기 위해서 하나 사야 되는데 이건 따라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can help a company stimulate sales. 그치? 우리가 알겠지만 이 help가 오형식 동사로 쓰여서 이 stimulate가 동사, 투부정사의 to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가 쓰인 판매에 자극을 주고 수입을 증가시키게 도울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일단은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을 바꿀 만한 however가 들어갈 만한 문장은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 오케이. 3번 또 읽어봅시다. 3번 이하, 2번 이하. Selling products as a package rather than individually also may result in cost saving. So bundle pricing is commonly used for banking and traveling service, computers and automobiles with option packages. 그치, 여러분들 나 같으면 이 부분을 독해하는데 큰 에너지를 안 쓸 것 같아. 왜? 실제 독해도 안 할 거예요. 왜요? 이유는 뭐야? also, 그치? 패키지로서 물건을 파는 것은 also. 우리는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은 독해할 때 단어보다는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항상 해줘요. 여기서 선생님이 이 지문을 읽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also라는 내용은 이 패키지로 물건을 파는 것은 result in cost saving 딱 봐도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also라는 걸로 긍정적인 내용을 쭉 연결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여기도 이 2번도 however가 낄 자리는 아니네. 같이 연결해주고 있네라는 개념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3번 뒤 문장을 먼저 읽어볼게요. This provide customer with opportunity to pick and choose the product they want without having to purchase bundles that may not be the right mix for their purpose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 3번 뒤에 있는 this 시작하는 문장에서 this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봐야 되는 것도 이 this란 말이지. 그럼 만약에 우리가 3번을 2번과 3번 사이에 지금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전제를 하면 이 this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읽어야 될 거란 말이죠. 그치?
그래서 이제 봅시다. This provides customer with opportunity to pick and choose the product they want without having to purchase bund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것은 고객들에게 제공해줘. 뭐를? 어떤 기회를 제공해줘. 뭐 할 기회냐면 픽하고 고를 기회를.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뭐 하는 거 없이 having to purchase a bundle. 번들을 구매하는 것 없이, 구매할 필요 없이. 그치? 갑자기 내용이 앞에까지는 번들에 대한 얘기만 쭉 하다가 갑자기 without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without having to purchase bundle. 번들을 구매할 필요 없이 have to 연결된 거예요. 그치? 없이 살 수 있다? 뭔가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걸 직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주어진 문장에 however라는 힌트,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그럼 앞뒤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건데 이 문장에서 봤을 때 이 this도 명확하지 않고 이 문장을 읽어보니 without having to purchase bundles. 그치? 이렇게 번들을 구매하는 것 없이라는 개념에서 내용이 변경됐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번들을 수식해 주는 것이 may not be the right mix for their purpose. 그들의 목적에 적절하게 조합이 된 것이 아닌, 그치? 그 번들이라는 것을 구매하는 것 없이 이렇게 내용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요 3번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는 의심을 갖고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some organization 몇몇 기관들은 그래서 are unbundling in favor of a more itemized approach, sometimes called a la carte pricing. 그래서 몇몇 조직들은 어떻게 한대요? 이 가격을 따로 매기는, 가격을 따로따로 책정하는 가격이라고 불리는 항목화된 approach, 접근법을 더 선호하는 unbundling, 묶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들 여기서 itemized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문법적인 건데 itemized, item이라는 동사에 mize가 붙여서 동사화됐고, 그래서 항목화된이라는 PP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얘는 지금 뭘 수식해주고 있죠? approach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잖아요. 얘 단순한 형용사로 쓰인 구조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흔하게 이런 PP가 나오면 which가 생략된 것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것이, which is가 생략된 형태의 구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구조에서만 여기 which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것이고, 지금과 같이 PP가 명사를 수식해줄 때는 단순 형용사로 쓰이는 것에 그친다 라는 걸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문법적인 사항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읽었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내용 와보니까 이거는 provide customers the opportunity. 이렇게 연결되는 거, unbundling과 연결된 내용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겠지. 그럼 3번이 적절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독해를 해보는 거지. 4번 이하를 보니까 4번 이하는 furthermore 뜻이 뭐죠? 게다가 이런 뜻이란 말이지. 그럼 당연히 이 furthermore 뒤와 그 앞이 순적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furthermore 게다가 with the help of the internet, comparison shopping has become more convenient than ever, allowing customers to price item, create their own mixes. 그치? 게다가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서, 그치? 우리가 비교 쇼핑 비교,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가격 비교라고 그러나? 뭐 그런 하는 것이 has become more convenient, 훨씬 더 쉬워져 왔다는 거잖아. than ever, 이전보다. 그치? 뭐를 하면서 사람들이 to price item, 그치?
사람들이 가격을 매기고 price가 여기서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썼잖아요. 여기서의 price는 동사로 쓰인 구조야. price가 동사로 쓰이면 가격을 매기다 이렇게 쓰이는 거지. 사람 커스터머 고객들이 가격을 매기게 하고 그렇지? 그들의 조합을 창조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거지 여러분들. 우리 최근에 예를 들면 뭐 쿠팡 같은 경우는 묶음 배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쿠팡 로켓 와우 시스템을 쓰면 자기네 집결지 한꺼번에 모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트 가서 우리한테 좀 덜 불필요한 것들을 번들로 묶이는 것보다 인터넷 가서 쿠팡에서 우리 장바구니 담고 일괄 배송을 시키는 그런 형태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인 번들보다 개별화된 언번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준 거기 때문에 이 furthermore는 앞에 있는 this provide customer with opportunity 이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지. 그치? 그런 상태에서 5번 nevertheless에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bundle pricing continue to appeal to customer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bundle pricing은 고객들에게 매력이 있다 이렇게 연결된 거니까 강조하면서 마무리되는 걸로 보여질 수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동안 그냥 쉽게 간과했던 그냥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this나 however나 also 같은 단어들이 우리가 독해를 이끌어가고 독해를 또 빨리 하고 또 정확하게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도구들로 쓰인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3번이었고 however라는 주요 키워드로 앞뒤 내용이 바뀌는 포인트를 찾아서 정답을 넣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우리 교재 바꿔서 6월 모의고사 38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목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진통제를 아주 센 진통제를 좀 2개를 먹었는데 약이 잘 안 받아가지고 일단 요거 38번까지 하고 좀 더 끊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한 3개를 연속으로 읽을 수 있는 목 상태면 좋을 텐데 선생님이 지금 약간 정상 컨디션이 아닌 관계로 조금 한 문제 읽고 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되게 뭐라 그러죠? 영어 독해를 하면서 느끼는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굳이 긍정적으로 보자면 영어 독해에서 굉장히 다양한 배경 지식을 얻을 수 있어. 아까 봤던 것처럼 묶음 배송. 여기는 우리가 흔히 HR 인사라는 영역에서 다루는 다면 평가라는 개념을 영어에서 360 degree evaluation 이라는 단어를 써요. 360도 평가라는 뜻인 거거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평가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다루는 걸로 보통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이 사람이 주관적으로 마음에 들면 좋은 사람을 평가할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나쁜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 거잖아.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동료, 옆 팀의 사람 혹은 밑에 사람 뭐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를 받자라는 취지로 나온 시스템이 이 다면 평가라는 개념인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면 평가라는 개념도 한번 여기서 되게 살펴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글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다면 평가라는 말 들어보겠어. 근데 이게 우리 국어 비문학 독해에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영역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배경 지식을 쌓는 취지로도 충분히 좋은 형태의 공부다. 근데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2시간 나왔지? 그런 지금 표정 무슨 다면 평가 같은 소리 하고 계세요 지금. 아니 2시간이 남았는데 지금 그런 표정을 이제 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올해는 참 올림픽도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 오늘 현재 아까 낮에 야구 잠깐 봤었는데
야구도 메달도 못 따고 그리고 또 우리 브라질한테 어제 배구는 또 그 도핑. 캐 말리고 브라질에서 너무 예의가 없어요 경기에서. 맞아요. 그 브라질에서 제일 잘하는 친구가 도핑을 나갔잖아. 근데 브라질 6명은 다 김연경급이래. 우리 김연경이 한 명 있는데 김연경을 6명 놓고 싸우는 거더라고. 근데 와 진짜 괴물이더라. 괴물 막 점프를 해서 몸을 막 제낀 다음에 몸을 막 360도 돌면 사람이 죽지. 이렇게 막 완전 체중을 다 실어가지고 쓰니까 막 속수무책이더라고. 그래서 약간 피지컬적인 한계를 분명히 좀 느끼긴 했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남는. 사실 올림픽인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배구 브라질이 2위라던데요. 전 세계 2위인 것 같아. 미국이 1위고 브라질이 2위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올림픽도 되게 좋은 그 어떤 뻔한 요소가 분명히 있는 국제적인 행사인데 일본에서 하는 이유, 그다음에 또 코로나 이슈 여러 가지 또 좀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건들로 인해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는 요거 38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뭐 38번도 아까랑 되게 비슷한 맥락의 글이에요. 우리 6월 모의고사 아까 교재를 보면 53페이지의 내용 먼저 보고 갈게요. 53페이지 보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이 주어진 문장을 보면 A problem, however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번 뒤에 보면 this라는 내용을 보세요. 이런 거 마찬가지야. 1번이 답이 될 수 있어. 그리고 1번이 답이 된 적도 있어요. 우리는 계속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우리 옆에서 보면 알겠지만 정답이 2번이었거든. 그러니까 상위에 이거는 1치 불일치 문제처럼 1, 2번이 절대 안 나오는 형태의 지문은 아니고 상단에 노출되기도 했던 영역이 기출문제가 꽤 많았었어. 그래서 앞에서 근데 우리가 약간 직관적으로 문장 삽입은 3, 4, 5에 위치할 거라는 약간 큰 기대가 있잖아요. 1, 2번을 제끼게 되는데 그렇게 풀면 안 되고 항상 우리 근거를 찾아야 돼. 이 this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내용이 이 1번 앞의 내용이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however라는 내용으로 앞뒤 내용이 달라지는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 기본적인 주요 요소들이 있는 거죠. 가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주어진 문장 밑에 부분 원래 문장 시작부터 보도록 할게요. In most organizations, the employee's immediate supervisor evaluates the employee's performance. 여러분들 이제 사실 보면 되게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봐봐 이런 거야. 오거니제이션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오거니제이션은 관사가 있어 없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여기서는 이제 이 조직이라는 거는 특정되지 않은 거야. 여러 개 부정 관사를 베이스로 in organizations. 근데 이 조직에는 고용주들이 항상 있어 없어? 그치. 그래서 그거는 더를 정관사를 쓴 거야. 사실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좀 나만 재밌죠. 이런 거 보면 이제 되게 이 사람이 쓸 때 우리는 그냥 이 글을 영작하라 그러면 in the most organization 이게 쓸 수 있었을 거야. 아니면 뭐 덜 쓰면 이제 가장이라는 최상급이 되기 때문에 뭐 안 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in 뭐 many of the organization을 쓰게 되면 사실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이 조직들이 정해져 있는 개념으로 쓴 거라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그냥 모든 조직을 다 부정관사로 더 넓게 확장시킨 구조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좀 재밌을 수 있고 그 조직 안에서 있는 고용인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더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 안에서 이 직원들은 immediate 이런 단어가 좀 어렵지. immediate 우리한테는 즉시인데 여기서는 직속 상관이라는 단어를 쓰인 거지. 직속 상관이 그 직원의 성과를 평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거죠. This is because the supervisor is responsible for the employee's performance
providing supervision, handing out assignments, and developing the employees.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this를 고민해보는 거지. 이것은 그치 뭐이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어떻게 된대? 당연히 더 슈퍼바이저 나왔으니까 같은 맥락이 연결되는 거죠. 슈퍼바이저가 어떤 그 직원의 업무 성과에 책임이 있고 또 뭐를 한대? 감독을 제공하며 assignment, 숙제나 과제, 뭐 회사니까 숙제는 아니고 업무 과제일 거겠죠? 업무 과제를 handing out, 나눠주고 또 developing, 그치? 직원들의 어떤 업무 능력을 개발하면서 그치? 인플로이의 퍼포먼스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업무의 평가에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맥락이 연결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Human Resource라는 이 HR의 분야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우리 일전에 한번 요 내용이 나왔었어 기출에서. HRM Human Resource라는 영역에서 HRM과 HRD 영역이 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HRM은 Human Resource Management야. 그냥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HRD의 이 D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Development의 Develop이 D자야. 그래서 뭐냐면 인사라는 HR 분야는 크게 사람을 관리하는 것과 사람을 교육시키는 이 두 파트로 나눠지고 2015년 기출인가에서 이 단어를 실제로 수능에서 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 바로 쓴 게 아니라 매니지하는 부서는 HRM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직원들이 업무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부서는 HRT 이렇게 나왔던 경험이 있어서 상식적으로 하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직원들의 평가는 직속 상관들이 한다라는 개념을 설명했고 그 이유는 이와 같다라는 것까지 오케이 정리가 됐어. 오케이. 그다음 봅시다. 그다음 우리가 당연히 순서대로 읽어야 되니까 should부터 읽어보겠습니다. Should supervisors rate employees on performance dimensions they cannot observe? 돼 있습니다. 오케이, 당연한 것처럼 했던 얘기인데 should.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문장 구조가 이 rate가 동사인 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rate는 평가하다라는 뜻입니다. rate. 우리 율로 기억하고 있잖아. 근데 이 rate가 뭐뭐를 평가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슈퍼바이저, 관리자가 그 직원들을 평가해야만 하는가? 어떤 영역에서 이 퍼포먼스 차원, 디멘션 차원들에 있어서 평가할 수 있는가? 평가해야만 하는가? 어떤 영역이냐면 they cannot observe. 그들이 관찰할 수 없는 업무 성과 영역에서의 그 분야에 있어서의 직원들을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으로 갑자기 내용을 틀어버린 거지. 그치?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 당연한 것처럼 이 immediate supervisor가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느껴졌는데 cannot observe 내용을 바꿔놨잖아요. 아, 내용이 틀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파트를 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미 문제를 풀기 전에 역접의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 사실을 이미 인식했어. 그런 상태에서 문장을 보는 거죠. 2번에다가 A를 넣어보겠습니다. A래 그 주어진 문장을 넣어볼게요. A problem, however, is that supervisors often work in occasions apart from their employees and therefore are not able to observe their subordinate performance. 돼 있습니다. 그치. 그러나 문제는 이런 거라는 거죠. 대비하라는 거야. 뭐냐면 이 감독관들, 이 직속 상관들은 이 직원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종종 일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들은 이 부하 직원들, subordinate 나와 있죠? 주어진 단어로 이 부하 직원들의 성과를 관찰할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이제 연결되면
어떻게 이 관리자들이 관찰할 수 없는 것을 관리할 수 있겠는가? 라는 형태의 지문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지문 보면 여기까지만 읽을 거예요. 요거는 To eliminate this dilemma. 그치. 이 딜레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속상관이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들이 평가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영역의 것은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이 this dilemma. 이 this가 굉장히 키워드로 많이 쓰인다는 거죠. 이 딜레마를 제거하기 위해서 more and more organizations are implementing assessment referred to as 360-degree evaluations. 제가 얘기했던 게 여기 나옵니다. 이 딜레마를 없애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조직들이 그치 다면 평가라고 불리는 refer to 뭐뭐라고 불리는 assessment 평가들을 implementing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이 다면 평가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 또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면 그거만 볼게요. 우리가 우리 4번 지문에 보면 4번 지문 보면 other agency라는 단어 동그라미 쳐볼게요. agency 찾았어요? 우리 4번 지문 38번에 4번 지문 보면 employees are rated not only by supervisor but by co-work, client of citizen, professional in other agency with whom they work and subordinat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왔던 단어가 선생님이 시험도 냈던 것 같아. 에이전트 우리 뭘로 기억하고 있죠? 에이전트 그치? 행위자라고 되어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이 여기서 나온 에이전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이전시랑 비슷한 개념이지. 이게 뭐냐면 대행사 그치? 대리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행사의 전문가들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다면평가는 직속상관만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다른 부서, 다른 회사의 관계자, 전문가들, 뭐 부하 직원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개념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또 에이전시가 여러분들 이런 문맥상에서는 행위자가 아니라 대행사, 다른 전문 기관.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여기는 전문 기관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야. 다른 전문 기관에 소속된 전문 프로페셔널,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 그래서 이제 수능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에이전트, 에이전시. 왜냐면 이게 미국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로 쓰이거든. 행위자, 행위 이론, 에이전트 시어리는 행위 이론이라는 걸로 쓰여. 그렇지? 그래서 되게 좀 다양한 개념으로 쓰이고. 우리는 뭐 에이전트는 우리한테는 또 영어가 많이 보는 사람도 뭘로 알고 있어요? 요원. 굉장히 좀 우리가 이 단어를 적절하게 잘 해석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또 이 문장은 또 the region이라는 개념으로 또 연결해주고 긍정적으로 쓰고 있다는 구조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만 독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 정답을 더 약간의 공식에 의존한 것처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건 오늘 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분야가 복습이 안 돼 있으면 오늘 우리 수업 끝났으니까 이따 볼 모의고사에서는 38, 39를 다 맞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되게 이 수능 이거 뭐 6주에서 성적 나오겠어 했지만 벌써 우리가 되게 주요 파트를 다 봤단 말이야. 나머지 2주 정도는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고 가면 우리가 시험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주마다 잘 격파를 할 수 있게끔 연습하면 좋을 것 같고 이따가도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내했던 것처럼 10분 정도 쉬었다가 지문 하나 읽고 그다음 우리 아까 부교조로 나눠줬던 8문제가 실려 있어요. 8문제를 또 한번 연습 삼아 풀어본 다음에 좀 마지막 쉬는 시간 갖고 실전 또 모의고사 푸는 연습으로 진행하겠고 고무적인 건 우리 수업을 들었던 개강부터 지금까지 왔던 친구들은 비교적 굉장히 다 상승세 곡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연습량 자체가 영어는 그 자체가 굉장히 실력을 향상시키는 도움이 돼.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만약에 뭐 계속 할지 모르겠지만 영어 자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고3이 됐을 때는 매주 이렇게 모의고사를 스스로 시행하게 되면 굉장히 그 자체만으로도 감각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주 주말에 진행하는 모의고사 여러분들 꼭 같이 참석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우리 20분에 또 진행하겠습니다. 이 잠에 대한 개념이지. 여러분 잠 잘 자나요? 잠 못 자? 진짜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게 수능 전날 잠을 못 자잖아 제대로. 그럼 진짜 너무 수능 날이 곤욕스러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잠을 잘 들 루틴을 여러분들 지금 저학년이 조금 더 수능 고3이 아니니까 그때 좀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해. 뭐 예를 들어 자기예요? 잠을 잘 자는 밤에 잠을 잘 자는 루틴.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는 샤워를 안 하면 못 자는 스타일이었어. 그래서 나는 샤워를 꼭 하는 루틴을 갖고 항상 더우나 추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무조건 했어. 그리고 12시를 나는 12시 넘어가면 잠이 잘 안 오는 학생이었어. 나는 잠을 그래서 좀 빨리 자는 편이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루틴을 가져야 그날 아침부터 한 8시간 정도를 깨 있어야 되는 날이란 말이지. 이제 피곤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루틴을 좀 가질 필요는 있어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39번 다시 돌아보면은 39번은 아까 얘기했던 거야. 우리가 이제는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39번 아까 우리 문제 56페이지 보면 this 동그라미 죠. this.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선생님 설명을 안 들었었고 오늘 첫 시간에 들어온 학생이라면 this가 왜 중요해? 라고 했지만 this는 문장을 이어감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이러한 이렇게 주요 연결어로 쓰인다는 것이고 문장 자체가 굉장히 순적으로 연결했을 때만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거지. 그럼 본문에 가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On the other hand. 그치,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지. 1, 2, 3, 4 중에 하나냐? 아니면 5냐? 이렇게 편이 갈라지는 거야. 그치? 왜냐면 앞뒤 문맥을 바꿔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주어진 this로 시작하는 지문이 on the other hand 앞에면 1, 2, 3, 4, 5에서 골라야 되는 것이고 이 내용을 바꾼 뒷내용이라면 5번밖에 안 되는 구조인 거지. 그런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먼저 이해를 한 상태에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한번 문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잠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The role that sleep plays in evolution is still under study. 그치. 진화에 있어서 잠이 하는 역할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One possibility is that this is an advantageous adaptive state of decreased metabolism for an animal when there are no more pressing activities. 그래서 연구 중에 있는데 이 한 가지 가능성은 that 이하라는 거지. that 이하가 뭐래요? 여기서 that it is 이 슬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은 굉장히 이로운 adaptive 적응의 상태이다라는 거지. 뭐에? decreased metabolism. metabolism 아까 여러분들 단어 주어진 단어지. 신진대사. 그래서 감소된 신진대사에 이로운 적응의 상태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피곤하면 쉰다 이거예요 사실. 누구에 있어서? for an animal. 동물들에게 있어서 뭐 할 때? there are no more pressing activities. pressing은 압박하는, 긴급한 뭐 이런 뜻인 거지. 우리도 아마 우리 단어장에는 긴급한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더 이상 긴급한 행위가 없을 때, 그치? 동물들에게 이 감소된 그 신진대사에 이로운 적응의 상태다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문장 가서 보면 또 this에 동그라미 쳐봅시다. 우리가 또 연결된 this. 그래서 이 this가 나오면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문장이 앞과 뒤가 부드럽게 연결되느냐 중간에 뭐가 하나 설명이 더 들어가야 되느냐 그걸 본다라는 거죠.
읽어봅시다. This seems true for a deeper status of inactivities. 그치? 여기만 봐도 알 수 있지. 무활동의 더 깊은 상태들에 대한 것은 맞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프라이싱 액티비티가 노모어한 상태에다가 decreased metabolism에 대한 상태라는 개념을 설명하니까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는 문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활동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내용이 search as에서 내용을 보충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뭐야? Hibernation during the winter. Hibernation은 또 개인적으로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겨울잠이라는 단어지. Hibernation during the winter. 물론 이제 우리가 윈터라는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긴 했죠. 이 겨울 동안 자는 겨울잠 같은 것. 이 언제냐면 when there are few food supplies and a high metabolic cost to maintaining adequate temperature. 그치? 이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신진대사의 그 기회비용과, 그치? 또 음식이 거의 없는 상태가 있는 그 겨울 동안에 겨울잠과 같은 무활동의 the deeper status에 관한 것은 뭐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True for, be true for, seems true for, be true for. 뭐뭐에 적정한 것처럼 보인다,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인 거죠. 또 그 다음으로 이제 대명사로 시작합니다. 대명사는 우리가 이제 항상 이 앞의 내용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It may be true in daily situations as well. For instance, for a prey species to avoid predator after dark. 당연히 중요한 것은 for instance, 예를 들어라는 지문인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게 또 예를 들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앞에 나와 있는 inactivity에 대한 deeper status를 설명하는 건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it은 뭐냐면, 그치? 위 앞에 나온 걸 가리키는 거지. 긴급한 활동이 없을 때 어떤 신진대사를 멈추는 그런 유리한 적응의 상태. 요것은 또 일상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뭐래? 예를 들어서 a prey species to avoid predator after dark. 그치? 어떤 어두워진 이후에 predator,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그 먹잇감이 되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또한 그러한 것처럼 보인다. 그치? 활동을 줄인다는 거지. 그래서 잠을 그때 자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쓰고 있는 거야. 밤에 자야, 안 돌아다녀야 먹잇감이 안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계속 하는 거지. 이제. 같은 맥락으로 쭉 계속 어려운 잠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학술적인 내용으로 어렵게 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들어갈 문장, 그치? This is particularly true since one aspect of sleep is decreased responsiveness to the environment. 그치? 이 잠의 한 가지 측면은, 그치? 환경에 대한 반응성이 감소하는 것이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 environment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이 앞단에서 내용이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1, 2, 3, 4에 들어갈 만한 내용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일단 기본적인 판단 하에 드디어 on the other hand가 나왔죠. 그치? 반면 the apparent universality of sleep and the observation that mammals such as cetaceans have developed such highly complex mechanisms to preserve sleep on at least one side of the brain at a time suggests that sleep additional provides some vital services for the organism. 매몰은 또 주어주고 such as a cetacean, 고래류는 또 안 주어주고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어휘 패턴인데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일단. 근데 우리가 외워야 되는 단어라고 하네요. 지금 고래류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 문장이 조금 구조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주어가 굉장히 길고 동사가 suggest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 구조예요. suggest가 전체 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명백한 분명한 잠에 대한 보편성. 그리고 관찰. 어떤 관찰이냐면 that 이하라는 관찰. 그렇지. that 이하가 뭐냐면 동격으로 연결된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고래류와 같은 포유류들은 have developed 발전시켜 왔어. 뭐 발전시켰냐면 such high complex mechanism. 그렇지. 그러한 굉장히 매우 복잡한 그 기제들을 발전시켜 왔어. 뭐 하기 위해서? Preserve sleep on at least one side of the brain at a time. 그치? 한 번에 뇌의 한쪽을 최소한 시기에 유지할 수 있는 한쪽에서 이 잠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기제들을 만들어 왔다라는 이 관찰은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이거는 suggest that 이하를 suggest 제시하는 것 같다, 제시한다, 보여준다 이렇게 쓰인 거죠. that 이하가 뭔데? 잠은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provide some vital service for organism. 그치? organism 생명체에게 어떤 vital 생명 유지와 관련된 서비스. 서비스가 뭐 도움, 뭐 뭔가 제공 혜택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잠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생명 유지, vital 서비스와 연결됐다는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좀 명확하게 극단적으로 완전 반대 내용은 아닌데 앞의 내용은 기본적인 잠이 갖고 있는 동물들에게 어떤 뭐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보여줬다면 이 on the other hand에서는 굉장히 어떤 생존에 관련된 내용과 직결되는 좀 더 강조점으로 내용을 변화시켜준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이 this is particular true. One aspect of sleep is decreased responsiveness to the environment. 그래서 잠은 이와 같은 환경에 감소된 반응성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걸로 연결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데 사실은 엄청 딱 매칭이 되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동물들의 내용과는 다르게 어떤 이 환경에 대한 적응성으로 이 인간이 이 포유류가 이렇게 발전시켜 왔다라는 내용과 좀 연결시켜줄 부분으로서 이 5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라는 걸로 답은 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푸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한 형태의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오늘 풀었던 4개 중에서는 가장 조금 뭐라 그러죠? 풀기가 어려웠던 내용이 39번, 6월에 39번인데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풀 수 있는 근거는 on the other hand를 통해서 이 내용이 1, 2, 3, 4, 5 중에 내용보다는 적절하게 5번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내용이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가 마지막 문장이 되겠지. If sleep is universal, even when this potential price must be paid, the implication may be that it has important function that cannot be obtained just by quiet, wakeful resting. 그치? 그래서 잠이 뭐냐면 보편적이다. 심지어 뭐 할 때 이와 같이 이 this potential price, 사실 이 this potential price가 뭐냐면 위에 나와 있는 이 환경에 감소된 반응성, 이 치러야 되는 이 잠재적인 대가는 must be paid, 반드시 지불되어야만 한다. 뭔 소리냐면 환경에 의해서 지쳤을 때 잠을 자야 된다,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것이 일반적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일반적이라면 the implication, 그치? 이 함이, implication은 함축적 의미라는 거잖아요. 함이는 maybe that 이하일 것이다. that 이하가 뭔데? It has important function. 잠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갖고 있다. 어떤 기능들이냐면, 그치? 조용하고 깨어있는 상태의 휴식. 그치? 우리가 10분 동안 쉬는 거 있잖아요.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거지. 그래서 그것들로 cannot be obtained. 그치? 그걸로 얻을 수 없는
중요한 기능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잠을 자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메모리라는 포유류, 여기서 이 사람은 사실은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좀 명확하진 않았던. 우리 이제 독해를 실제 해보면 평가원 지문이지만 좀 독해 자체가 조금 명백하지 않은 지문들이 있는데 39번이 그런 류에 해당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처럼 일단 키워드 중심으로 보면서 얘가 그래도 여기가 그나마 적절하겠네 라는 내용이고, 우리 56페이지 문제에 보면 이런 거 돼 있잖아요. 가장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이 문제 출제자들이 도망갈 수 있는 마지막 구멍이에요. 그래도 비교적 제일 적절한 것이 5번이다 라는 형태로 우리 답을 풀 수밖에 없는 약자다 라는 인식을 좀 하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43분이네요. 43분이고 아까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오후 프린트 잘못 프린트했던 교재 꺼내서 딱 8문제거든요. 지금부터 15분 구나 16분이구나. 16분. 그래서 딱 9시까지 문제를 풀고 각자 여러분들 채점을 하고 바로 옆에 단어가 있으니까 답이 있으니까 9시까지 푸시고 마지막 9시 5분까지 휴식을 좀 가진 다음에 또 모의고사 한 세트 풀고 마치는 대로 귀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8번까지 문제가 있어요. 쭉 한번 키워드 동그라미 쳐보면서 문제 한번 쭉 푸는 연습해보고 잠깐 쉬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